예, 우선 과제를 이제 하나 올렸는데 이걸 다음 주 우리 월요일까지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했던 내용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같은 예제 파일 다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번 과제 1의 1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을 했었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봤을 때 하나는 동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동작 안 하는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동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파이스 둘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사인 입력을 우리 입력으로 줬을 때 출력이 진짜로 사인 파일에서도 증폭이 되는지 그걸 간단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치라는 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그 노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력에 대한 그 값들을 이제 한번 출력 값을 한번 계산해보고 각 노드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로 자기가 계산한 값과 시뮬레이션 스파이스한 값이 일치하는지를 그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다이오드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실리콘 다이오드도 있고 샤키 다이오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ED 니치아에서 나온 그 LED 다이오드가 있는데 각각의 그 샤키나 실리콘이나 LED에 따라 가지고 뭐가 달라지냐면은 VF 값이 선언되는 그 볼테이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넣고서는 이거를 수행을 시켜봤을 때 아웃풋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를 그 자기가 이제 그 실제 값을 놓고서는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값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 설명을 하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를 활용 공유를 안 하시겠어요? 아, 그래? 네, 얼굴만 나왔거든요. 아, 그래? 아, 미안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닌데. 그래? 네. 아, 여기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네, 여기 보시면은 음, 화면 공유를 아, 교수님 하실 그래서 이, 하시면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지? 뭐 어떤 거 아까 원하시는데요? 예, 알았어. 화면 이걸 음, 그거 하시면은 예, 예. 알았어요. 네. 아, 이거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자. 나 이거 모르고 이게 나 이게 줌에 이거 지금 계속 그러네. 이거 피드가 안 나오지 이건. 이것 따로 한번 PDF 말고 어, 화면을 화면 공유로 껐다가 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나가고 다시 나가야 되나? 아니 아닙니다. 그래요. 잠깐만. 그래, 그럼 잠깐만 파워포인트로 올리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이거 하고 예, 나옵니다. PDF는 안 되나 보지? PDF 되는데 아까 화면 공유를 먼저 눌러놓고 아, 그래? PDF 찾으려고. 예, 예, 됐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왼쪽 거는 제대로 동작하는데 오른쪽 건 동작 안 한다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파지티브로 피드백이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그라운드가 버추어 그라운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값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플러스에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VCC로 가고, 또 마이너스일 때는 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V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스파이스 모델 여러분들한테 준 내용을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값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건 이 번호의 1N 914, 1N 5817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LT 스파이스 라이브러리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있는 그 번호를 내가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스키매틱에서 이것도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
그래서 여기 보면 뉴 스키매틱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이오드를 이제 하나 가져오고 이걸 오른쪽을 누르면 픽 뉴 다이오드 하면 여기 번호가 쭉 있어요. 그럼 그 번호를 찾으면 거기 내가 있는 거 세 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각각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아웃풋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번 학기 하는 거는 PCB로 해가지고 텀 프로젝트를 2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그래서 이제 텀 프로젝트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555번 타이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 막 OPM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진하고 그러는 거 배웠었잖아. 그거의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555 타이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설명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PCB를 아트웍을 해가지고 2회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디야 제레미 블럼이라는 사람이 해놓은 2회로 그리고 조그마한 드래기 여기 수은전지를 넣어가지고 555 타이머에 LED가 깜빡깜빡하는 그 회로를 PCB를 만들어서 실제로 중간고사 2주 후에 우리가 제출하는 거로 까지 완성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뭐 파트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준비해 줄 거고 그다음에 PCB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아트웍을 다 하면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뭐 몇 장으로 이렇게 하는지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각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모아가지고 각각을 여러분들 지금 한 20명 되잖아. 그럼 20개 자기 이름 쓰는 조그마한 PCB를 하나씩 다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럽니다. 그 전에 일단 뭐 요거는 이제 디자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난 처음에는 이글 캐드라는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걸 이제 써봤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했는데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게 카이캐드가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거라도 관계는 없으니까 한번 우리 학생이 한번 설계하고 이러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이 555이 타이머 있잖아. 이 IC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이 있을 거라고. 그 핀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그 셀에 대한 설계.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정황에 대한 설계. 그리고 LED는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다리 2개짜리 스몰 타입의 그 LED는 되겠고. 그래서 그런 각각에 대한 그 파트에 대한 그 패턴, PCB 랜드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연결선들을 다 해가지고 와이어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PCB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PCB 업체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버버 파일이라고 있어요. 버버를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각자 시간 되는 대로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는 이제 PCB CAD를 쓰는 걸 이제 한번 각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표로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기로 했는데 이거 각자 한번 다들 이거 지금 한번 OPF 멀티 바이브레이터라는 걸 아마 내가 그 예제 파일을 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파일을 한번 내려가지고 그 해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죠. 이제 아까 이거 우리 동작을 OPF 동작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해서 충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베타 VCC에 해당하는 전압만큼 떨어졌다가 이게 RC가 충전한다 그랬지.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면 베타 VCC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여기 V 플러스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전압이 위로 올라가겠지. 한번 15V를 해봐. 15V라면 여기가 몇 볼트까지 올라갈까? 이걸 플러스를 15V라고 시뮬레이션하는. 이번에 위쪽으로 15V까지 올라가겠지. 파일이 다 파일 위에 보면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게 있을 텐데요. 없어요? 한번 찾아봐. 내가 그 OPM4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게 어디? 저기 잠깐만. 어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가 여기 아니고 아니고 OPM4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 돼 있네 여기. OPM4 4.3에 돼 있는 거 4-3 이거 찾았습니까? 네? 네, 4-3 지난주 4주째에 있었던 거. 없어요? 사진 학생이 아무도 없나? 그럼 내가 이거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얘만 다시. 그러죠. 예. 잠깐요. 네. 잠깐만 이걸 유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한꺼번에 올릴게요. 압축이 없나 여기? 예.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예. 한번 스파이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보면 4.3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예, 4.3에 해당하는 걸 열면 그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봅니다. 이게 뭐냐면 충전 방정을 여기서 뭐 한단 말이야, RC.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올렸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충전대 VCC 쪽에 높아지는 거 아니야. 한번 12V가 아니라 15V로 한번 바꿔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7.5V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안 돼? 얘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위에 피크가 얼마나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가 있어 7.5. 그걸 보려고 그러면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쭉 보면 되죠. 이제. 거기를 보려면 응? 이게 아웃풋 채널이잖아. 여기를 이렇게 보면 아 이거 7.5로 올라갔는데 이거 볼 때. 같은 지지를 떨어졌지? 아 이거 봐요. 여기 여기 봐야 되니까 네. 여기가 예. 어? 충분히 안 올라가는데 15 그렇지? 네. 15 들어오면 7.5도 올라. 양쪽 다 15. 아니 그러면은 7.5 되니까 위에만 올라오고 15 이렇게 하고 돌리면 또 올라가겠지. 7.5가 돼야 되는데 OPF가 충분치 않게 올라가니까 OPF에게 아이디어라면은 VCC까지 충분히 다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OPF에서는 약간 여기 약간 좀 떨어지잖아. 그 정도 위에 드라이브 때문에. 네. 돼요? 잘 안 돼?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 다운로드 받았나? 한번 돌려봐봐. 돌리면 출력 요거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거를 손 눌러서 그럼 이게 여기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너무 그렇지. 그럼 더 한번 더 보자. 그렇지. 이렇게 충전되잖아. 방금 전에 지금 배웠던 내용들은 여기가 마이너스 6V 정도 되고 여기가 6V 정도 될 거야. 한번 찍어봐봐. 보려면 이거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움직였는데 여기는 얼마야? 6V 정도 되지 않나? 5.4. 0.5는 얘가 실제 오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또 아래쪽으로도 마이너스 5.5.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걸 15V로 올리면 여기가 몇 V로 올라가 있어? 7.5V가 되겠지. 대략. 또 한번 7V 정도 치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죠? 응?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RC에서 여기 충전하고 만약에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이퀘이션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 값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RC에 L은 1 마이너스 벡터, 1 플러스 벡터 이랬었잖아.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3.5, 3.5, 35 같은 점이니까 어떻게 돼? 베타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0.5분의 1.5니까 3 정도 되는 거죠. ln 3이면 얼마나 그랬지? 로그 3이면은 0.1점 1점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RC에 계산한 값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퀘이션으로 나온 값하고 거기 갖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는 두 배의 RC에 그러니까 하나 올라갈 때 걸리는 게 RCLN이고 이제 내려갈 때가 이제 RCLN 또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베타가 예를 들어서 0.5라고 하면 LN3이 나오는 거고 여기 RC 값을 하면은 50kg에 0.01이면은 마이크로면은 어떻게 되나? 0.5 밀리가 되는 거죠. 0.5 밀리세컨드에 올라가는데 0.5 밀리세컨드. 근데 LN 3이니까 1.0 정도 된다 그랬을까? 그러면은 0.5 밀리세컨드 동안 올라가고 또 0.5 밀리세컨드 동안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여기 폭이 0.5 밀리세컨드인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그래프가 0.5가 되느냐? 요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40, 40대 0.5 정도 되는 거죠. 0.5 정도.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쪽으로 나오면 ln 50kg에 0.01 마이크로에서 0.5 미리세컨드, 0.5 미리세컨드가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0.5 정도. 차이겠지. 밖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 계신 대로. (2분의 1이니까) 어, 50kg에 0.5 미리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닌데 0.5.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 한 폭이 얼마로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이 그대로 한 건데 이걸 그대로 한번 돌려보고 윈도우에서 이제 틸트 버티컬 해놓고 예. 여기서 예, 0.5 미리세컨드 다운 줄어드는 게 지금 533 마이크로잖아요. 그 0.5 미리세컨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한번 보면 525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다 그렇게 나옵니까? 어? 우리가 여기 RC 곱하면 얼마인가? RC 곱하면은 여기 킬로에 마이크로면은 미리 아니야. 근데 여기 0.0에다가 50 곱하니까 0.5 미리세컨드가 나오는 거 아니야? 0.5 미리세컨드인데 RCL은 3 정도 되니까 LN3이 아까 1 정도 된다 그랬 1점 몇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50mm 0.5mm에다가 그 1 곱하니까 0.5mm 정도 되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시간을 봤더니 525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와서 그럼 거의 계산값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응? 뭐좀 저기 뭐 400 몇십도 나올 수 있고 대략 500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500 정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계산값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더 누를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 커질수록 늦게 올라가니까 시간이 길어질 거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눕는다는 게 이게 어디 잡으러 가는 거. 눕는다는 게 여기 피크는 그냥 일정하겠지. 예. 여기 6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0.5로 늘렸어. 그럼 그만큼 차징되는데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525 나오는데 근데 이걸 해봤더니 여기 안 나왔네. 아직 더 이걸 똑같이 이제 아까 분명 525가 나왔는데 이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면 오케이 누르고 이게 커서가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요? 디퍼런스가 2.7 미리세컨드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0.01에서 몇 배로 키웠어? 5배 키웠잖아. 0.05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을 곱한다라. 그러면은 5을 곱하면은 25가 되고 50을 곱하면 2.5mm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2.7 미리세컨드 정도 나오는 거야. 응? 회오리가 어떻게 분장하는지 알겠죠? 어? 이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얘가 베타 여기서 잡아주고 있는 전압보다 커지면 요로 뚝 떨어졌다가 또 이제 이게 막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이 전압으로 또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여기가 플러스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발진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펄스를 만들 수가 있다. 발진을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럼 이제 출력을 보면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저희 뭐야 스퀘어 웨이브 구연파가 이제 출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구연파 출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OPMP 멀티 바이브레이터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이름을 어스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어스테이블. 그러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싱크로너스 카운터하고 어싱크로너스 카운터가 있잖아. 앞에 A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반대의 뜻이에요. 싱크로너스가 아니다. 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 그럼 뭐야? 스테이블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 보면 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캐패시티의 차징 볼테이지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RC 충방전을 한다. 그 타임에는 우리가 그 뭐야 RC 충방전하는 그 수식으로 딱 해가지고 보면은 정확히 맞게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슈미트리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야. 이게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봤더니 얘가 처음에 여기가 자 커리 시작을 해. 그럼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 들어올 또 마이너스 B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B는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베타 B에 해당한다라고 있다가 이거보다 크면 이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B가 되고 또 이제 쭉쭉쭉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V보다 작은 이게 플러스로 또 바뀔 거 아니야. 그때는 또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VCC로 바뀌는데. 그럼 이런 특성이 뭐가 있냐면 올라갈 때는 얘가 지금 뭐냐면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 이제 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V의 아웃으로 되잖아. 증가할 때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여기 추적값이 좀 달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면 마이너스 B를 갖고 있다가 그 내려올 때는 이제 전압이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려올 때는 이제 여기 그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이고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이제 그 마이너스 V가 출력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 V로 플러스 VCC로 또 이제 여기 출력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을 때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뭐야 마이너스 V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VCC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회로 슈베트리거 이회로를 한번 꾸려보기 바랍니다. 똑같이 아까 있던 멀티바이브레이트 회로에서 똑같이 데이터를 R1 그 R2를 35kg 35kg 놓고 한번 이걸 입력의 대학을 쭉 증가를 시켰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인정을 아까 어떻게 줘야 되냐면 삼각과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 삼각과는 어떻게 줬었지? 누가 한번 아이디어가 있나요? 삼각과를 인정으로 놓고 싶다. 그럼 그건 뭘 가지고 만들 수 있냐면 펄스를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펄스를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 회로에서 여기다 이름을 이제 슈미트라고 한번 이름을 줘봅시다. 이름을 파일 슈미트 슈미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야 되겠죠. 여기를 네, 여기 플러스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여기서 이제 인풋 전압을 다시 한번 볼테이지를 하나 불러옵시다. 볼테이지를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라운드를 잡아오고 우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여러분들 그걸 고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아까 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VCC를 걸 때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싶어. 근데 그걸 DC 수입을 해도 되는데 그 DC 수입을 한쪽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하나밖에 안 되거든. 한번 우선 이거 DC 수입을 해봅시다. DC 수입을 0V부터 12V까지 한번 수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트에서 에디트 커맨드에 들어가서 DC 수입을 하는데 V3라는 애를 아니 DC 수입을 하는데 V3라는 애를 0V부터 12V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V가 여기 제로라고 놓읍시다. 제로라고 놓고 다시 여기 시뮬레이트에서 이거에서 DC 수입에 이렇게 V3라는 거를 이거 V3 여기 볼테이지 소스를 수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의 0에서 15V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켜라.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타트 밸류라는 거는 초기치, 스타트 밸류라는 건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스텝은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1이나 1.1이나 상관없어.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수행을 시켜봐요. 그러면 출력 전압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이제 입력 전압이 이제 가다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6V일 때 탁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 응?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아웃풋이니까 여기가
0볼트부터 쭉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여기 12볼트가 돼 있으니까 6볼트니까 6볼트보다 높아지면 아래로 이제 뚝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전압을 아웃풋을 보면 12볼트까지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이 아웃풋 전압이라는 거는 이제 가만 있어봐. 내가 이제 넣어주는 게 지금 이제 이 뜻이 오늘 왜 잠깐만 그냥 예, 이렇게 그다음에 트랜지션이 되는 전압이 이제 위에서 내려갈 때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5.6볼트에서 이제 그 5.5볼트 정도에서 이제 저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반대로 12볼트에서 0볼트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가 되었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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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요거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요. 그거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베타 RF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이렇게 트리거 되는 전압이 그러니까 출력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 베타 V셋에 해당하는 전압이 보다 커면은 0으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 V 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마이너스 베타 V 세트에서 이제 그 뭐야 그 변동이 되는 그런 특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해야 되나? 잠깐요. 이거 변화를 마이너스 12까지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2까지 해서 마이너스 0.1로 증가시킨다 그러면 예 이렇게 이거네요. 예. 이렇게 되고 내려올 때는 이제 이 전압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데 내가 파란 게 지금 인풋이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베타 VF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되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전압에서 올라갔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2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12까지 해서 0.1 간격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또 이번에 플러스 전압에서 트리거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트리거 되는 전압이 다른 거예요. 한번 각자 한번 그걸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파란색의 입력이지. 여기 인풋을 줬을 때 내가 넣어주는 전압이 6V 정도 됐을 때 이제 여기 로로 떨어지고 또 이쪽에 이제 그 마이너스 12에서 12로 이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그 쪽에서 이제 트리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우로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삼각파로 하나 넣어주고 싶어.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여기서 어드밴스드에서 이제 펄스로 하나 만들어주고 뭐 PWL이나 펄스나 아무거나 써도 되고 펄스를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이니셜을 마이너스 12에서 저기를 12V까지 그 다음에 딜레이를 제로로 하고 예를 들어서 타임 라이즈를 1초로 합시다. 그리고 홀 타임을 1초로 하고 온돼 있는 시간을 뭐 굉장히 작게 1마이크로 이렇게 해놓고 피어리어드를 2초로 한 다음에 이거를 100개 정도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이걸 보면 난 그냥 그거예요. 1초 동안에 올라가. 홀타임이 1초 동안에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온 시간은 되게 짧게 나와놨어. 1초에 비해서 1마이크로면 진짜 눈 깜짝할 만한 사이야. 그리고 총 그 한 주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을 2초로 20세컨드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한 100개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펄스를 한 20초까지만 수행을 해라. 그러면 트랜지언트를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트 한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DC 수입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트랜지언트에 한 20세컨드까지만 해라. 그러면 10개의 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출력이 바뀌는데 입력이 올라갈 때 바뀌는 점이 여기잖아. 베타 플러스 베타 VCC. 또 입력이 내려갈 때 바뀌는 점하고 뭐야? 마이너스 베타 VCC. 알겠죠? 여기서 보면 이게 플러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뭐야?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VCC로 그러니까 뭐라 하나 처음에 이제 이게 낮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베타 VCC만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베타 VCC보다 커지면 이제 얘가 로우로 툭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로. 여기 보면 베타 VCC보다 크기만 하면 출력이 뭐로 떨어져? 마이너스 VCC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시 쭉 가다가 이제 전압이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베타 VCC보다 좀 작아지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전압이 올라가는 거고. 알겠어요? 트리거되는 전압이 입력이 증가할 때하고 감소할 때하고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증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가할 때를 쭉 생각해 보면 얘가 쭉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60도로 떨어져 있어. 증가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이미 얘는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쭉 감소하면 마이너스 VCC 기준으로 해서 그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또다시 전압이 타고 나가고 아웃시. 알겠어요? 한번 각자 한번 우선 이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펄스를 하나 만들어 봐요. 그리고 보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면 이 펄스라고 이걸 어떻게 이걸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확 때려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2에서 12V까지 딜레이가 0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라이트 타임이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 그리고 턴온돼 있을 때가 1마이크로세컨드. 이거는 더 작게 둬도 돼. 그다음에 한 주기가 2초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100번을 수행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출력을 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트리거 되는 전압이 다르더라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그거죠. 뭐냐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있는 Vout이라고 하는 게 전압이 보면, 내가 올라갈 때는 여기 전압, 이 전압에서 이제 딱 로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위쪽으로 갔다가 이제 로로 내려가는 쪽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전압에서 그 트리거가 탁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그러면 휴미 트리거를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쓰겠느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지. 뭐냐면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27도를 딱 맞춰놨어. 근데 27도보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에어컨이 켜져라. 그럼 켜졌어. 그러다가 너무 춥네. 27도보다 좀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 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에어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작할까? 바로 켜졌다가 바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계속 할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아니란 말이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지금 이렇게 휴미 트리거를 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는 것처럼 변하는 포인트가, 트리거되는 포인트가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도표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요런 형태로 인풋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이게 뭐냐면 아래축은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X축을 저기로 보려고 그러면, 인풋을 보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X축을 인풋으로 보고 Y축을 출력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런 그래프로 이제 요런 그래프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 전압이 증가하는 쪽하고 내려가는 쪽하고 다르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모드로 돼 있을 때는 얘는 플러스 VCC로 돼 있다가, 또 내려가는 모드로 돼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VCC, 이제 플러스 VCC에서 이제 마이너스 VCC일 때 그 두 개를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트리거 되는 포인트가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사인 입력이 들어갔을 때 레퍼런스 볼테이지 어떤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끊을 거냐,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이제 우리가 사인파를 스퀘어 웨이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예제를 아까 OPMF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 이건 실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RCO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다 유도를 해가지고 이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타라는 건 뭐냐면 여기 피드백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35 플러스 30분의 30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타 값을 여기서 구했고, 그 다음에 중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올라갈 때 걸리는 게 RCNN 1-베타고 베타고, 또 내려갈 때 시간이 RCNN 1-베타고 베타. 그러니까 한 주기라는 거는 2배의 RCNN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쭉 값을 놓고서 해봤더니 이렇게 T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이 값을 했더니 0.6분의 뭐 1.4 해가지고 한 2점 나와가지고 ln 2점이라서 이게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가 얼마냐? 2배 2 곱하기 RC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RC 값을 조절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발진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퍼레이터라는 것도 아까 여기 있죠. 이제 그 여기 보면 증가하는 쪽일 때 이제 여기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가다 여기서 이전하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히스테리시스 어떻게 보면 그 올라갈 때하고 이제 내려갈 때하고 그 차이 값을 우리 히스테리시스라고 그러고,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도 지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퍼레이터라는 건 OPM프의 이제 일종이겠는데, 컴퍼레이터는 안에 이제 어떤 그 보상회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이 크기만 하면 VCC로 가고 작으면 마이너스 VCC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구조를 우리는 컴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C를 봐도 그런 OPM프의 뒤에 있는 어떤 그 보상회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게 이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컴퍼레이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여기 이 자가 잘못됐네. 레퍼런스 볼티지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볼티지 디바이더, 그러니까 저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내가 VCC면 여기 기준전압 장수가 있죠. 어떻게 돼? R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CC에 해당하는 기준전압이 여기 잡히고, 이것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에 따라 가지고 출력 전압이 이제 스퀘어가 되는 보는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림은 포텐셜 벡터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써가지고 어떤 그 기준 전압을 보서 여기서 이제 컴프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거 마지막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노다이오드에 같은 경우에 지노다이오드에서 지정해주는 전압이 있어요. 역방향으로 지노다이오드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노다이오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 전압으로 레퍼런스가 이제 딱 결정이 됩니다. 지노다이오드는 여러분들 그 에이지스파이스에서 보면 진호에 대한 볼티지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7V 진호다, 뭐 7V 진호다 이렇게 진호 볼티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역으로 놓게 되면은 그 전압에서 이제 이게 그냥 고통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전압을 그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가 없이 그냥 그 기준 전압에 따라 가지고 히스테리시스가 없이 그 출력 전압이 이렇게 그거보다 크면 플러스 VCC, 작으면 마이너스 제로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VCC로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버팅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인버팅, 플러스로 들어가면은 난 인버팅에 해당하는 그런 출력값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보면 세 개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VCC라고 하는 여기가 되는 전압은 3분의 2 VCC, 그다음에 아래쪽은 3분의 1 VCC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넣어준 전압이 이 전압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압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일 경우에는 이것도 끊어져 있고 이것도 끊어지니까 출력의 가치가 있고요. 근데 이 사이값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3분의 1 VCC보다 좀 커. 여기 정도 전압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3분의 1이니까 여기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가고
여기는 아직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깥에 안에 있는 어떤 오픈 플렉스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물려 있어요. 외부에 저항을 받는 대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가 VCC고 여기가 제로면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VCC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하이브 됐어요. 출력이 하이브고 또 이쪽에 로로 떨어졌다고 한쪽에 로로 떨어졌다고 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여기가 이제 하이고 여기가 하이고 이쪽에 이제 로우가 돼 있을 때 출력은 이제 하이 값으로 유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높아졌어요. 인력 전압이. 그러면은 여기도 로우고 또 이번에는 그 여기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하이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출력 값이 다시 로우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 안에 들어있을 때 3분의 1하고 3분의 1 VCC에 해당하는 요 값 안에만 들어갔을 때만 출력이 하이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하이면은 하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높아져 가지고 요 안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요 사이 전압일 때, 요 사이 전압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중간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요것도 요게 좀 이쪽이 높으니까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도 그 중간값이 되니까 여기서도 중간값이 되니까 이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요 윈도우에 해당하는 입력일 때는 출력값이 플러스 VCC로 아웃풋이 하이를 갖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바로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그 LED를 구동을 하는데 출력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항에다가 아웃풋 오프앰프를 달아놓으면 이게 로로 떨어지면 LED에 이렇게 전류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LED가 톤온이 되는 그러니까 이 레벨에 따라가지고 LED에 이제 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했던 그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그 저기 뭐야 슈미 트리거 그거에 대한 거고 이제 그 컴퍼레이터의 종류는 그 LM311, 393, 뭐 339 하는 이런 종류의 아이스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회로에 똑같이 보면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어떤 레퍼런스 전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출력값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펄스 모노스테이블 서킷 그러니까 한번 내가 여기 인풋을 뚝 떨어뜨렸어 펄스를 주고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RC에 해당하는 그 펄스를 하나를 주게 되면 인풋에 마이너스 B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펄스를 하나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룸으로 한번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출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충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됐다가 그럼 여기 자유가 있으면 0.7 이상에 걸리지 않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룸으로 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VCC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VCC로 되겠죠. 그럼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이제 떨어진다. 그럼 여기 값이 저는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베타 VCC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 있고 그러면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RC 충전점에서 구했듯이 같은 방식으로 T를 구해보면은 RC는 그 여기 보면 R2의 R1 플러스 R2에 해당하는 이런 값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라는 것은 0.63 RC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싱글 펄스라는 걸 줬을 때 여기 이렇게 유도가 되는 이런 그 생성이 되는 펄스라는 것은 그 여기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 같은 RC 충방점에 의한 지금도 표시될 수 있듯이 어떤 그 싱글 펄스에 대해서 폭이 우리가 원하는 폭을 어떤 펄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노스테이블 한 번 안정화되는 거야. 어스테이블 하면은 안정하지 않다는 거고 모노스테이블은 한 펄스에 대해서 안정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RC 회로가 있을 때 입력에 대해서 이런 이제 회로가 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펄스가 들어가면 좀 떨어지는 여기 그러면은 이쪽에 다이오드 쪽에서 전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응? 그래서 이건 지금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H 스파이스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펄스를 줬을 때 플러스를 탁 주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면 못 흘려요. 다이오드는 이쪽으로 전류가 못 흘잖아. 항상 마이너스로 흘러니까 마이너스로 빠질 때만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는 거를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하고 지금 방향이 반대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거 뭐냐면 아마 커런트가 아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았던 것 같아. 반대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이건 지금 뭐냐면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커런트 방향을 이제 반대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서 보면 어떤 여기 펄스가 들어가면 캐패시터에서 어떤 싱글 펄스가 있게 되고 싱글 펄스가 있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VCC로 줄어들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베타 VCC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던 0.7V로 충전돼 있던 게 디스차지 이렇게 방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모노스테이블 한 번 안정적인 그런 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쭉 해서 보면 어떤 RC 타임에 해당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수식으로 했던 거 그걸 한번 각자 한번 다음번에 이제 숙제를 한번 그걸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RC 이거에 대한 시간을 한번 구해 보시오. 요거에 대한 모노스테이블 서킷에서 여기 이렇게 방전할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구해 보시오 하는 걸 한번 다음번에 한번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구했던 같은 방법이에요. RC 충전하듯이 충방전 회로에서 그 뭐야 VT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이 얼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내면 다 이제 풀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에버리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두 개 돼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쉬는 시간이요? 그렇지. 그렇죠. 예. 갔다 와요. 네, 잠깐 쉽시다. 내가 참, 질문해요. 그동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율 시간에 잘 돼? 응? 잘 되나? 여기는 잘 여기서 뭐잘 모르겠어. 해봐. 잘안 돼? 그래도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고? 요거 그다음 거 요거 그거 요거 위에 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지 마이너스 12에서 이게 펄스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고 볼티지 높이 펄스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2까지 1초 동안에 올리는 거야. 1 제로 딜레이가 제로 딜레이를 제로 분할해 딜레이라고 하는데 딜레이 리스포인트 놓고 그다음에 1초 동안 옮기는 거야. 라이트 타임 1초 그다음에 폴 타임 1초고 그다음에 위에는 폰업내지를 짧게 하고 싶다면 1 마이크로 1 그다음에 우리가 2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0번 그리고 게임을 그리고 트랜지션 시뮬레이션 가서 이게 에디트 시뮬레이션 코맨드 밑에 그래서 트랜지션을 20초까지 하는 거예요. 20 오케이 이런 또 시뮬레이션을 보면 트랜드 안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에디트 시뮬레이션 코맨드 트랜드 오케이 눌러봐 오케이 누르고 그리고 오케이 눌러봐 이게 풀고 와야 돼. 필요 없나?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뭐 운전하고 있으면 나와야되는데 이거는 많이 배우는 게 들어가자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다른 곳에서 인력선하고 보면 증가할 때는 또 되잖아.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는 해결되는데 알겠어?
그래도 잘 모르겠지? 어? 응. 응. 그렇대요? 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놓는 게 삼각바로 보려고 입력을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응?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보려고. 응. 응. 저희 그 한국 영상에 강의를 제가 보면은 수업초에 AVR 구별 발표라고 아, 지금 아까 그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시계 아니 시계가 아니라 블링커 하자고 그랬잖아. 그거 했는데 이제 그 후반부에 돼 가지고는 AVR에 이제 PCB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하드를 통용되는 그런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IC를 이제 몇 개 해가지고 IC 뭐 앰프하고 뭐 센서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AVR 그 아트메가 그런 뭐 하드웨어를 손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좀
한번 이거 시간이 되면 이게 실제 OPM프 넣어가지고 이 회로 놓고서는 싱글 펄스가 나오는지 한번 다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어? 여기 있는 거 아까 그 실제 LT 스파이스 앰프 있잖아. 예제로 아까 했던 거 어디 있지? 이쪽인가? 요거나 다른 번호 써가지고 그대로 그려놓고 하면은 아마 그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면. 예, 다 들어왔나요? 이제 다시 또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평균값을 구한다 이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V아웃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쓰면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기 보면 그 볼테이지 팔로워 이것도 여러 몇 번 설명을 했었죠. 뭐냐면 그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을 그대로 쫓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을 알면 이게 그대로 피드백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여기 전압이 여기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를 그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졸려온 걸 다들 이렇게 참을. 여기서도 이제 인버팅 앰프다 그러면은 이제 V1, V2, V3에 대해서 이제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0볼트로 이제 고정이 되니까 3분의 V1 또 3R분의 V2, 3R분의 V3 해가지고 이게 그 인버팅으로 여기까지 출력을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이 3분의 1인 그런 인버팅 앰프로 세 개가 이제 합으로 출력이 나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LT 스파이스에서 보면 몇 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했겠지만은 각 OP앰프에 보면 많은 예의 그런 OP앰프들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한 example 회로들이 그 뭐라 하나 그 응용 회로들이 그 각각의 OPMF에 대한 응용 회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열어놓고 이게 회로가 어떻게 동작을 시키고 있나 하는 거를 그 보면 여러분들이 그 회로 설계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그냥 샘플로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LT 스파이스에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파트를 가져올 때 여기서 OPMF가 있어요. 여기 보면 OPMF 들어가 보면 많은 OPMF들 있잖아.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갖고 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하면 여기 보면 그 테스트 픽처라고 돼 있어. 이걸 누르면 이거에 대한 그 이 사람들 평가 회로에 대한 그 이벨리션 보드에 대한 그 회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회로 동작을 시켜가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이걸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간단한 손 계산도 해보고 그러면 회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PMF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실제 다이오드가 아니고 어떤 마크로 모델로 이제 넣으려고 할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텍스트로 서브서킷 OPMF 인풋 마이너스 인풋 플러스 아웃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라는 그러니까 볼테지 입력에 여기 IM 플러스 1에 IM 플러스와 IM 마이너스의 입력 전압을 받아가지고 2라는 건 뭐냐면 그 에디스파이스 그 매뉴얼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뭐냐면 볼테지를 입력을 해서 볼테지를 출력을 한다. 볼테지 컨트롤, 볼테지 소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두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출력으로 내는데 개인이 얼마나 얘기냐면 10의 6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히 OPMF를 그냥 10의 6승의 개인을 갖는 그런 OPMF를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지 그냥 개인을 갖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근데 실제 OPMF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LT 스파이스에서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 들어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 모델이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그 입력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까지 다 정확히 계산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지 그냥 개인만 10의 6승으로 잡아놓은 거야. OPMF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간단히 여러분들이 개인만 가지고 출력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간단한 계산할 때는 이 모델을 써도 이제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또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했는데 LT 스페이스에서 보면 어떤 우리가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을 그 계산을 그 파워나 이런 것들을 곱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류 곱하기 전압도 할 수 있고 전류를 뭐 10배 키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보면 이거 시뮬레이션을 아까 했습니다. 근데 뭘 알고 싶냐면은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지? 잠깐요. 예. 뭘 알고 싶냐면 여기 VCC에 공급이 되는 전류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누르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게 이렇게 해놓으면 전류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파워 소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사이에 파워가 전압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 V 플러스하고 여기다 이걸 이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다가 뭘 쓰냐면 마이너스 하고 이제 V 한 다음에 V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V 플러스에서 V 마이너스를 한 이런 그 차이 전압이 쭉 나옵니다. 당연히 12V에서 마이너스 12V 하면 24V가 나오겠죠. 응? 여기 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 크게 되나 이게? 여기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텍스트로 크게 쓸게요. 여기다가 V에
이렇게 쓰면 돼. 여기 올라가나? 이렇게 V의 V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V 플러스에서의 전압. 그러니까 이 위에 V 마이너스 하면 여기는 지금 몇 볼트야? 12볼트에서 마이너스 11을 빼잖아. 24볼트라고 했지. 여기에 24볼트가 쭉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파워가 얼마냐 하는 걸 곱하려면 파워는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파워란 거는 I 곱하기 V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또 곱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 아까 여기 구했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 이렇게 동그라미가 IX에 U1에 V 플러스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거에서 카피를 하면 되나? 이거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똑같이 여기다 전압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올리고 여기다 곱하기 가로 열고 V에 V 플러스에서 V에 V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번엔 여기 축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와트로. 전류 곱하기 전압이 뭐야? 와트잖아. 한번 여러분들 여기 한번 여기다가 좀 크리틱하게 보이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써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 이걸 캡처를 하면 좋은데 캡처가 안 되네. 내가 쓴 걸 그대로 한번 해보면 IX에 해당하는 게 U 안에 V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에 가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 하면 유한이라는 흐르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게 지금 전류란 말이야. 전류에다가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축이 바뀌었어. I 곱하기 V가 뭐야? 와트 아니야? 밀리와트로 이제 축이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파워라는 것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탁 올라갔다가 여기 어떤 70몇 밀리와트를 이렇게 풀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워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일에 흘러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여기 윈도우에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곱하기나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평균값도 구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수학적으로 뭐 어떤 무슨 어떤 지수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여기 매뉴얼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헬프에 들어가서 토픽에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기회가 되면 볼 기회가 있고 우선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일에 들어가는 파워를 보고 싶다 그러면 I에다가 V를 곱하면 파워 인풋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코일에 이렇게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여기 보면 파워가 계속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코일에 들어있는 전류가 얼마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워를 다 입력을 해보면은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적분을 하면은 코일에 들어가 있는 스토어돼 있는 그런 그 전력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은 이제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PM프에 해당하는 741 OPM프를 한번 꼭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전에 핸드북이라고 올려놓은 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OPM프에 대한 응용 회로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돼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1.5에 해당하는 그 노트를 다시 열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타이머 앤 그 저긴데 웨이폼 제너레이터인데 이제 그 캐패시터는 이제 분명히 그런 그 리액턴스 또는 이제 그 이미지너리 그 되는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계속 이제 몇 번 이제 설명을 했고, 주된 이유는 뭐냐면 전류와 전압이 위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위상이 같지 않다는 게 뭐냐면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전류도 같은 사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달라졌어. 위상이 피크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번 시간에 설명하기를 그 위상 페이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캐패시터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220만 원짜리 어떤 사인판을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출력으로는 이런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으로는 파란 게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봤더니 이거하고 저항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피크점을 딱 일치하겠지. 근데 지금은 이게 90도만큼 차이 난 거야. 사인이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이잖아. 이 커브는 지금 코사인 커브가 나오는 거야. 사인이 들어갔는데 코사인 커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으로 보면 90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성분을 이제 표시하려고 아까 우리가 뭐 J오메가 C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90도 이상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항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 리액턴스라는 거, 임피던스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게 1볼트를 줬어요. 그런데 피크 전류를 봤더니 아 여기 얼마야? 이거도 그 뭐야? 그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게 뭐냐면 저항 성분이 되겠지. 지금 얘기하는 그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J라는 거는 위상 차이가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고,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항값이 되는 얘기예요. 어느 주파수일 때 그 저항값이. 여기 보면 XC가 723옴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1볼트는 없어요. 1볼트는 없는데 얘가 1kHz에서 이렇게 봤더니 1.38mΩ이 흐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2파이 RC분의 1 그 J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20 나눔에 대한 오메가는 뭐야? 1kg가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723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이해가 돼요? 잘 한번 여러분들 엑셀 차트를 한번 열어봐요. 한번 엑셀을 열어가지고 J오메가 C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1kHz일 때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오메가란 거는 2파이 곱하기 F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kg다 그러면 여기 보면 2코란 다음에 J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기 보면 J는 빼고 오메가 2 곱하기 3.14 곱하기 K가 주파수가 1kg죠. 1, 2의 3승. 이거 1, 2의 3이라는 거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10 한 다음에 꺽쇠하고 아무래도 같은 거야.
그다음에 캐패시터 값이 얼마죠? 여기 보면 220 나노로 돼 있죠. 그럼 22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1이 빠졌네. 여기 1, 2에서 2파이F 1kg 1, 2의 3승 곱하기 220 나노니까 220 나노. 그러면은 2파이 Fc분의 J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거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723옴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들 723옴이 나오니까 2파이 Fc분의 1 계산하면 72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퀄 크게 해볼게요. 이퀄 1 나누기 2 곱하기 3.14 거기 F가 1이죠. 1kHz 3승 곱하기 220 나노인가? 22 마이너스 9승 220 나노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봐요. 2파이 FC분의 1 여기로 해야 되나? 바꾸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가 뭐야? 1kHz라고 그랬잖아. F 1kg 그래 C 2파이 FC분의 1 했더니 얼마야? 723.79가 나온다. 나옵니까? 그럼 이걸 하면 724 724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여기서 보면 파란 게 내가 지금 여기 1볼트를 줬어요. 1볼트를 줬는데 여기 나오는 이 볼륨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1.3mA 정도 흘러. 그러면은 1볼트가 걸렸을 때 1.3mA 걸린다. 그럼 저항을 보면 어떻게 돼? 1.3을 1을 1.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랬더니 한 720 몇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J 오메가 C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저항값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J라는 거는 위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분의 2파이 F 오메가라는 건 2파이 F에 해당하는 거고 F라는 건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저항으로 동작하는데 저항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실제 계산에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RC 필터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위쪽에 있는 거는 무슨 필터예요? 여기는 로우 패스, 이쪽에 있는 건 하이 패스 필터.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개인이 떨어진다 그랬어. 이 떨어지는 주파수가 어떻게 표시된다 그랬냐면 밴디스 코너가 되는 그 프리퀀시는 2파이 RCV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밴드위스에 이 A를 곱하면 여기 유니트 게인 프리퀀시가 되는 그런 슈퍼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봅시다. 이게 주파수가 이제 아주 낮을 때는 거의 다 통과하니까 이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그대로 출력은 나. 근데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출력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상 차이가 있게 되더라 이거지. 몇 도가 있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60도의 이상 차이가 있게 되고, 근데 우리가 루트 2분의 1로 되는 포인트, 여기 3D 되는 이 포인트에서는 이상 차이가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그 수식에서 봤을 때 이런 수식을 아마 우리가 봤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1 플러스 j(분의 1)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어떤 포인트를 얘기한다라고 했냐면 리얼 값으로 1만큼 가고 이미지너리 값이 1만큼 가니까 여기 보면 요 점을 얘기하는데 요 각도가 지금 몇 도냐면 45도예요. 그러면은 요 1 플러스 j에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각도가 45도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2의 j의 45도분의 1이고 이걸 다 했으면 2의 마이너스 j의 45도. 그러니까 위상 차이로 보면은 마이너스 45도의 위상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인파 넣었잖아. 그랬을 때 코사인이 나왔죠. 위상이 좀 90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 RCA에서도 지금 이제 위상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걸 보면 이제 코너 프리퀀시가 있는 부분에서는 45도의 위상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나 이런 데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패스 밴드다, 스탑 밴드다, 그리고 게인이 20로그 VIM분의 Vout이다. 3dB가 뭘 의미하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다 이제 로그 수입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AC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사인 입력을 줘가지고 여러 포인트를 해석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주파수를 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냐면 AC 어떤 1이라는 양을 줘가지고 쭉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쭉 그냥 한 번에 훑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전류가 흐를 거냐 하는 걸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쭉 펴버리면 전체적인 개인이 얼마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 주파수 연결해서. 근데 이제 로그 수입하고 리니어 수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로 하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리니어 수입을 했어요. 내가 이거 리니어인데 저기 10 간격으로 1부터 10의 6승까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0 간격인가? 하여튼 1부터 10의 6승까지 이걸 해라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그냥 처음 되는 게 10의 6승부터 이제 이 처음 초기 7쪽 간격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쪽 낮은 쪽에서 대해서는. 근데 이걸 만약에 로그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수입을 똑같은 걸 이제 로그 수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로그 수입을 하면 여기 낮은 주파수 1Hz, 10Hz, 100Hz, 1kg, 10kg, 100kg 이런 식으로 열 단위가 간격으로 쫙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전 프리퀀시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쪽 경우에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잘라야 될 거야. 시간이 너무 걸려. 근데 이건 로그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배 증가할 때마다 몇 단씩 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파수 특성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그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꼭 기억을 해주고, 디케이드당 몇 포인트냐라고 묻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몇 포인트를 늘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신호가 못 쫓아가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을 때는 신호가 잘 쫓아가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잘 통과를 하는데 주파수가 낮으면 거의 통과를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좀 아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잘 이렇게 출력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주파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펄스만 쭉쭉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 때 낮을 때 이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R값이 C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잘 전달이 되겠지. 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펄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더 늘어질 거냐 아니면 빨리 떨어질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C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더 느리게 떨어지게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RCOL에 대해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렇게 나인버팅 앰프를 달아가지고 출력을 본다. 이건 뭐냐면 이 나인버팅 유니티 앰프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 일인 거예요. 출력을 여기서 뭐 전류를 막 뽑아 쓴다 그러면 이 특성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 개념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인버팅 유니티 앰프를 달아가지고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데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갖게 돼가지고 어떤 개인을 갖는 그런 로우 패스 필터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볼테이지 게인이 이렇게 FC 1 플러스 FC분의 F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J 페이저 폼으로 써가지고 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가 뭐냐면 1 플러스 JF분의 FC분의 JF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절대값은 리얼값, 실수값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허수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루트를 취하면은 절대값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한 이제 밴드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원래는 우리가 할 때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여기서 테스트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개인이 0dB예요. 근데 Vout이라는 걸 봤을 때는 20dB야. 왜 20dB가 됐을까? 20dB라는 얘기는 개인으로 보면 몇 배라는 얘기예요? 20 로그 X가 20이야. 그럼 X는 얼마야?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10배만큼 튀었다는 얘기예요. 왜 10배일까? 이래서 보면 여기 지금 로우 패스 필터예요. 이게 뭐냐면 0dB, 개인이 1이라는 얘기야. 주파수가 높아지면 R10분의 1, 이게 1kg에 1마이크로 2파의 R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뒷단에 있는 게 무슨 애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들어오는 양이 1이면 출력은 몇 배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10배로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가 됐으니까 20로그의 10 하면은 20dB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20dB만큼 올라왔고, 여기다 떨어지는 주파수는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앰프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여기에 올라갔다라는 걸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20dB고 모든 주파수에서 20dB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거 EX 5.3이라는 걸 한번 다들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라는 포인트하고 아웃풋이라는 포인트를 dB로 보면 이렇게 0dB란 건 개인이 1이란 얘기예요.
20dB라는 얘기는 개인이 10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리니어로 한번 축을 내가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dB가 아니라 리니어로 바꿔봤어요. 근데 여기 출력이 1이라는 값이 나오다가 파란색이 어떻게 돼 있어? 10배만큼 올라갔으니까 10으로 증가하겠다.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놓고 이걸 한번 리니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축을. 그럼 실제 dB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오른쪽을 마우스 버튼 누르고 여기 보면 여기 선택하게 돼 있어요. 로가리즘이 데시벨. dB라고 표시하면 이제 dB로 표시되는 거죠. 20dB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리니어로 표시를 하면은 선형적인 값으로 그대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 AC1이라는 걸 줬을 때 출력으로 여기 1이라는 게 지금 로우 프리퀀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앰프를 통해서는 몇 배만큼 증폭이 된 거냐면 10배만큼 증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인이 1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dB로 봤을 때는 10배 10이라는 거 20 로그 10, 10이면 20 dB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 오른쪽을 누르고 dB라고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했죠? 로그로 표시할 때하고 dB를 표시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 똑같은데 20 로그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 파일 예제로 들어있는 거를 이제 잘 한번 돌려보고 이것들도 한번 그 실제로 이 저항값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진짜 이게 3dB가 떨어지는 포인트도 한번 다른 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예, 수고드렸습니다. 예. 또 이제 몇 시부터 수업이에요? 좀 쉬다가 졸려온 사람은 좀 잠 좀 자고. 되게 피곤하죠?